오늘의 고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어르신들 들으면 큰일 날 소리인 걸 아는데 제가 벌써 40대가 되었다니 세월이 참 빠르네요. 꽃다운 20살이 바로 어제 같은데 지금은 중년의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얌전한 성격이었던 제가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나니 억척 아줌마 소리 듣는 사람이 되었네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봄바람 불면 가슴 설레어 하던 아가씨였는데 그것도 옛일이 되었네요. 남편은 동네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소설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서 시간이 나면 거의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었지요. 그러다 보니 제가 주로 앉아서 책을 보는 지정 좌석도 생겼습니다. 자리를 따로 맡아두거나 한 건 아니었고 계속 같은 자리에만 앉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가 내 지정석인 것처럼 되었더군요. 도서관에는 저처럼 책을 읽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시험 기간 중인 학생들도 있었고 공무원 시험 준비나 자격증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저는 혹시라도 소설책 보는 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볕이 안 드는 제일 구석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곤 했었는데 아무도 앉지 않는 그 자리가 제 지정석처럼 된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도서관에 가면 그 자리에 노란색 장미꽃이 하나 놓여져 있더군요. 처음에는 누가 두고 간 꽃인가 해서 옆으로 치워두고 책을 읽었는데 며칠 후에는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당신께 드리는 꽃입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도서관에 가는 날이면 그 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얼굴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책을 다 읽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제 앞에 처음 보는 얼굴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아주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죠. 그 남자를 피하려고 옆으로 돌아서 가려는데 저를 붙잡아 세우더군요. 그 장미꽃 제가 드린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남자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지요. 키가 어찌나 큰지 제가 고개를 들고 올려보아야 되는 얼굴이었죠. 그동안 장미꽃의 주인공이 궁금했었는데 막상 눈앞에 나타나니 저는 어쩐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 된 사람이었네요. 내 눈앞에 나타난 이후 그 사람은 내게 끈질기게 교제 요청을 했고 결국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건장한 체격만큼이나 성격도 시원시원한 사람이었지요. 항상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고 세상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저와는 달리 그 사람은 시간이 나면 운동을 하고 체력 단련을 하더군요. 그런 사람이 도서관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보고 같이 도서관에 다니자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우연히 수연 씨 얼굴 보고 첫눈에 반했지. 그 친구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친구를 제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인사해. 내 친구 민상이. 내가 어제 말한 친구가 이 녀석이야. 민상 씨는 남편과 달리 왜소한 체격에 모범생 같은 얼굴이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자신만만해하는 남편과는 달리 조금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성격이며 외모까지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군요. 남편은 민상 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이 친구가 머리는 똑똑한데 몸이 약해서 나 없으면 안 돼. 어디 가서 두들겨 맞고 다닐까봐 내가 항상 옆에서 보호해주는 사이지. 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남편은 어딜 가나 친구를 데리고 다니더군요. 심지어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도 그 친구를 불러서 함께 어울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 저도 민상 씨와 편한 사이가 되었지요. 민상 씨는 남편이 제게 결혼 프로포즈를 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풍선을 불어 장식을 하고 반지를 주던 순간에는 옆에서 기타 연주를 들려주었지요. 결혼식을 하던 날에도 친형제처럼 남편 곁에서 이것저것 챙겨주더군요. 민상 씨는 제가 살면서 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 제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라며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으니 뭘 해도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뭐 하나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열정은 넘쳐서 이것저것 손대는 일은 많았는데
한 번도 끝까지 제대로 하는 걸 못 봤네요. 저와 결혼할 당시에는 동네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했었는데 아마도 그게 살면서 제일 오래 한 일이었을 거예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싫다며 호프집을 때려치우더니 핸드폰 매장을 열겠다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 문을 닫았고 그냥 집에서 놀고 먹었습니다. 보다 못한 친정 아버지가 아는 분을 통해 남편이 다닐 만한 직장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1년도 못 채우고 퇴사를 하더군요. 그것도 직장 상사랑 대판 싸우고 퇴사를 하는 바람에 친정 아버지는 일자리를 소개시켜준 지인분께 고개를 못 들었네요. 남편은 자기가 워낙 다혈질인 성격이라서 누구 밑에서 일할 팔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녀 시절에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남자답고 멋있어 보였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자신감에 넘쳐서 하는 말들은 전부 허풍이었고 남자다운 게 아니라 그냥 참을성이 부족한 성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임신을 했고 출산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남편이 일을 하지 않아도 둘이서 그럭저럭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 돈이 2배로 들더군요. 내가 먹고 입는 건 아끼거나 줄이면 되지만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은 줄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맨날 게임만 하면서 나 몰라라 했습니다. 아이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이 없었네요. 답답한 마음에 몇 번 바가지를 긁었더니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집구석에 있기도 싫다 하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외출했다가 들어오더니 제게 돈 봉투를 전해 주었습니다.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물었더니 친구에게 빌렸다고 하더군요. 민상 씨한테 빌린 거야? 민상 씨는 잘 지낸대? 라고 물었더니 왜? 민상이 보고 싶어? 민상이 만나면 어쩔 건데 둘이 바람이라도 필라고? 라며 억지를 부리더군요.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궁금해서 안부 물어본 건데 그렇게 말을 하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은 친구에게 빌린 돈 절반은 자기가 쓰겠다며 가져가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셔대기 시작했죠. 그리고 도박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마장에 다니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친해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카드놀이를 하더군요. 남편은 남자들끼리 재미로 하는 거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법 큰 돈이 오고 가는 도박판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도박판에서 돈을 잃지는 않았는지 집에 와서 돈 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더군요. 암튼 수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친정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아이를 키워야만 했죠.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시간적 여유가 생긴 저는 내 손으로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있었고 아무리 봐도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은 없어 보이더군요. 차라리 내가 벌지라는 마음으로 저는 정수기 관리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렌탈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집에 방문을 해서 필터도 갈아주고 정수기 세척도 해주고 하는 일이었죠.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시간을 비교적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내가 무슨 일 하는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맨날 술 마실 궁리만 하고 집에는 잘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사람한테 인수를 받아서 처음 가는 집에 정수기를 관리하러 가게 되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의 집이더군요. 이름만 보고는 몰랐는데 가서 보니 동네에 있는 단골 미용실 원장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내가 가기 전까지는 다른 관리사가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원장도 내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당분간은 내가 올 거라며 앞으로는 자주 뵙겠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원장은 조금 당황해하는 느낌이더군요. 저기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정수기는 다음에 보면 안 될까? 내가 따로 연락을 줄게. 대신 미용실 오면 파마 한번 공짜로 해주고. 그 말을 듣고 봤더니 신발장에 커다란 남자 신발이 하나 있더군요. 미용실 원장은 분명히 혼자 산다고 했었는데 남자 신발이 있는 걸 보니 손님이 있는 것 같았지요. 집에 누가 왔나 봐요. 응, 누가 오기는 아무도 없어. 암튼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에 봐.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신발장에 있는 신발이 왠지 익숙해 보였거든요. 남자 신발 치고도 큰 사이즈의 운동화였는데
사이즈며 모양이 우리 남편 신발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집안을 슬쩍 보았는데 식탁 의자에 대충 걸쳐놓은 잠바가 하나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남편이 즐겨 입는 것과 똑같은 옷이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은 들었지만 미용실 원장이 서두르며 저를 밀어내는 바람에 더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낮에 본 걸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건 남편의 신발과 옷이 맞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심증일 뿐이고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는 것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해도 바람을 피는 건 절대 용서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밤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낮에 어디 갔었어? 당신이 그건 알아서 뭐하게. 내가 뭘 하든 신경 좀 꺼.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또 바가지 긁기 시작하는 거야?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당신 혹시 바람 피는 건 아니지? 내 말에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화를 버럭 내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도 화가 나서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까불지 말라며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리더군요. 지금까지 남편 만나오면서 폭력을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맞고 나니 서러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눈 주변에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더군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아침부터 또 외출을 했습니다. 저도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지요. 선글라스가 없어서 어울리지도 않는 모자를 쓰고 최대한 얼굴을 가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이면도로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빵빵 하면서 자동차 클락션 소리가 나더군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승용차 한 대가 내 옆에 서더니 누군가가 창문을 열고 말을 걸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남편의 친구 민상 씨의 얼굴이더군요. 예전과는 달리 자신감 있어 보이는 얼굴과 비싼 차를 보니 민상 씨가 그동안 많이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날 발견하고 말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안부를 주고받다가 그런데 재수 씨 얼굴은 왜 그래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망설이다가 남편한테 맞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놀란 민상 씨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속상한 마음을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남편 친구긴 하지만 민상 씨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민상 씨는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아보았더니 민상 씨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전화를 건 민상 씨는 남편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몰래 자기를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니 꼭 나와야 된다고 말하더군요.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상 씨가 부탁하는 거라서 나가 보았네요. 내가 아는 민상 씨는 이상한 짓 할 사람도 아니었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밀폐된 공간에서 만나기는 좀 그래서 사람 많은 커피숍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민상 씨는 만나자마자 제게 서류 봉투를 하나 내미더군요. 이게 뭐예요? 안에 든 거 한번 보세요. 서류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수십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과 미용실 원장의 불륜 현장이 찍힌 사진이었죠. 전문가를 고용해서 찍었는지 데이트 사진뿐만 아니라 진하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까지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수연 씨 이야기 듣고 제가 따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수연 씨 생각대로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게 맞더군요. 저도 설마 했는데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왜 저에게 보여주는 거죠? 민상 씨는 우리 남편이랑 둘도 없는 친구잖아요. 그러자 민상 씨가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사실 전 그 인간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평생 그 자식의 부하 노릇하면서 지냈어요. 수연 씨 앞에서는 둘도 없는 친구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폭력과 갈취로 저를 괴롭혔죠. 알고 보니 남편은 민상 씨를 친구로 생각하며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자기를 돋보이게 할 부하 취급하면서 끌고 다닌 거라고 하더군요. 민상 씨는 처음부터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야만 했고
달아나면 쫓아와서 괴롭히는 바람에 꼼짝없이 곁에서 시중을 들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요구하면 돈을 주기도 했었다고 하더군요. 학교를 졸업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도 나타나서 돈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수연 씨 앞에서는 남자다운 척하고 사람 좋은 척하면서 뒤에서는 악마같이 굴었어요. 진작에 수연 씨한테 말씀드려야 했는데 저도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네요. 그리고 저한테는 아무리 무섭게 굴어도 수연 씨한테는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민상 씨의 말을 들으니 그런 남편을 믿고 결혼까지 한 제 선택이 너무 후회가 되었네요. 그런데 바로 그때 커피숍 밖에서 우릴 보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는 놀라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남편이 우리를 발견하고 잔뜩 성난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다짜고짜 커피숍 안으로 들어온 남편은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나 몰래 둘이 연애질하고 있었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친구고 마누라고 전부 인간 쓰레기들이었어. 라며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때릴 듯이 주먹을 쥐고 우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쓰레기는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야. 이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라며 민상 씨가 가져온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서는 이게 뭐 남자가 살다 보면 다른 여자도 좀 만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남자랑 여자랑 같아? 내가 오죽했으면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겠어.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다 네 잘못이야. 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그동안 참고 산 게 얼마나 많은 줄 모르지. 당신이 그동안 남편 역할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이제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하더군요. 그때 민상 씨가 내 앞으로 막아서며 남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을 주어 남편의 팔을 꺾으니 남편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더군요. 이제 그만해. 나도 예전에 민상이가 아니야. 더 이상 너한테 맞고 지내던 쫄따구가 아니라고. 수연 씨한테 더 행패 부리면 나도 참고 있지 않을 거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민상 씨는 평생 맞고 산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신체 단련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군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격투기도 배워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폭력이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상 씨에게 팔목을 잡힌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굴복하고 말았지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실 진작 헤어졌어야 하는 건데 아이 때문에 참고 있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결심을 한 거였죠. 양육권도 내가 가져오게 되었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했는데 남편한테 돈 나올 구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양육비나 제때 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민상 씨가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법무사 일을 하고 있는 민상 씨는 그런 쪽에 지식이 많아서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민상 씨는 남편과 달리 믿음직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더군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챙겨주는 모습에서 다정한 마음 씀씀이를 느낄 수도 있었지요.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난 후에도 우리는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상 씨가 그러더군요. 사실 예전에 도서관에서 장미꽃 두고 간 사람 그거 저였어요. 제가 먼저 수연 씨 보고 반해서 꽃 선물한 거였는데 그걸 알게 된 그 녀석이 자기가 선물한 것처럼 꾸민 거였어요. 그땐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제라도 고백하고 싶었어요.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수연 씨만 괜찮다면 지금이라도 내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저는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네요. 이제 막 이혼을 한 제가 그래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기울더군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대답 드릴 수 없지만 친구처럼 지내면서 천천히 알아가자고 했었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두근거림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제는 저도 행복해도 되겠지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